안녕하세요. 이슈 테마 종목을 리뷰하는 주식닷컴의 천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1년 7월 6일 화요일 이슈 테마 종목을 리뷰하는 영상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내일 오전에 급등할 종목들 리뷰도 있으니 끝까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치과에 다녀왔어요. 이빨이 너무 안 좋아서 발음이 좀 셀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테마는 원전 관련주. 원전 관련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탈원전을 이제 비판한다는 그런 이슈가 지금 이틀 연속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전기전 너무 많이 올랐죠. 적자 기업인데 반해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한전산업, 그리고 한전기술, 그리고 일진파워 등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일진파워는 1분기 그 실적이 흑자가 감소하긴 했지만 PER이 12.43으로 지금 현재 적정 주가 내지 좀 저평가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전기술, 한전산업 등은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지금 주가 대비 수익률 대비해서 지금 고점이다. 서전 기전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적자 기업이니까. 원전 관련주들 너무 많이 급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그 인바이오젠, 지금 뭐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관련해 갖고 백신 관련해서 지금 뜨겁죠. 그래서 인바이오젠이 50억을 투자했죠. 관계사 하인바이오에 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예방 물질을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소식 속에서 아직 뭐 밝혀진 거는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고 일단은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단은 예방 물질 개발, 아직 그게 뭐 약으로 돼서 치료제라든지 백신으로 개발되려고 하면 시간은 좀 걸립니다. 시간은 좀 걸리고, 아무튼 인바이오젠, 제가 인바이오젠은 상당히 한 이때쯤부터, 지난달 중순부터 좀 인바이오젠은 들고 가자, 괜찮을 것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또 1분기 실적에 너무 좋았어요. PER이 1.36배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PBR은 1.87배로 다소 조금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바이오젠이 좀 많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좀 슈팅을 한번 줬죠. 이번 슈팅이 끝은 아닌 것 같아요. PER이 1.36배고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상당히 많죠. 지금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4차 유행을 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6시, 6시 우리나라 현재 1,006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4차 그 유행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바이오 관련 백신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버킷 스튜디오도 오늘 상당히 좀 많이 갔죠.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오늘 23%대까지 올라갔죠. 버킷 스튜디오가 올라간 이유는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여서 버킷 스튜디오가 인바이오젠과 동반 상승했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픽셋플러스. 픽셋플러스는 그 자동차용 VGA 센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 카메라 센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폴라리스 스웍스와 자동차용 VGA 센서 양산을 한다는 예정 중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 1분기 성적은 좋지 못합니다. 적자 전환을 했던 기업이고요. 사실 그 뭐 양산을 한다고 해서 2분기가 상당히 좋거나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재무를 지금 보면 일단은 부채 비율은 10.1%로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유보율은 2,323%,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길게 횡보를 했죠. 2분기 성적이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되면 2분기 성적이 2분기, 3분기, 4분기 좋아지겠죠. 그런 어떤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한국 BNC. 한국 BNC는 안트로코노놀이라는 물질이 그 대만의 FDA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이. 그래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아쉽게도 내려왔습니다. 지금 오늘 이 현상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못 갔어요. 이때부터 한국 BNC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이때부터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강하게 올렸습니다. 올렸다가 좀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전자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확진자도 1,006명이 넘어서고 4차 유행이 예상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델타 바이러스 관련해서 지금 뭐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 4차 유행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BNC가 좀 더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는 가진 자의 보유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유플렉스. 유플렉스는 사실 지금은 별 볼품은 없는 회사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뭐 세력주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시가총액 지금 600억 원이고요. 오늘 올라서 600억 원이에요. 상한가 갔다가 내려왔는데. 일단은 뭐 내년도 턴 어라운드를 기대한다.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NH투자증권에서 그런 어떤 리포트가 나왔어요. 내년도에 구조조정 효과에 따르는 어떤 실적 기대가 예상이 된다. 상당히 그 실적이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리포트가 하나 나오면서 그 영향으로 해서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도까지 가려면 엄청 멀었죠. 예, 엄청 멀었어요. 이제 2분기 지나고 이제 3분기인데 벌써 내년 걸로 해서 선방향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종목은 조금 세력이 어떤 움직임으로 해서 오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IM. 사실 IM 별 5개 종목이죠. 차트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오늘 조금 오른 반등을 한 이유는 약 한 1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되었다는 소식 속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 IM을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은 저는 재무 관련해서 좀 중점을 많이 두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PER이 9.34배입니다. PER이 9.34배로 해서 상당히 아직도 저평가되가 있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IM이 하나 보면 이게 급등할 때마다 최대주주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최대주주 변경. 요번에도 최대주주가 여러 차례 바뀌었어요. 최대주주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물론 시총이 가볍다 보니까 좀 뭐랄까 세력들이 최대주주 변경이라는 어떤 이슈로 인해서 주가 조작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차트에서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유상증자든지 CB든지 BW든지 발행하는 회사는 돈이 없는 회사입니다. 돈이 없는 회사. IM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IM 또한 돈이 없는 회사입니다. 부채 비율이 257%예요. 그렇지만 단기로 스윙으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코디엠. 코디엠은 이제 그 정치 인맥주로 엮였죠. 이낙연 관련주입니다. 이낙연 관련주. 명목상으로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삼부토건, 코디엠의 최대 주주가 삼부토건으로 명목상으로 되어 있는데, 삼부토건에서 이제 공시를 통해 이낙연 대표의 동생 이계연 씨가 대표이사로 이제 선임되었다. 그런 이슈 때문에, 그리고 사내 이사로 코디엠에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낙연 씨와 엮이면서 지금 이낙연 씨가 출마 1호 공약을 발표를 했죠. 그런 과정 중에서 이낙연 씨 관련주로서 급등을 했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현제약입니다. 이현제약은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린 종목이죠. 그동안에 정말 못 갔었는데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참 고생 많으셨어요. 이현제약 이제 좀 빛을 발하고 있죠. 네.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생산 허브로서 도약을 할 수 있다. 투자 지난해부터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이현제약이 아이진하고도 MOU를 체결하고 인트론 바이오 MOU 체결하고 MD문과도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백신 생산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많이 보였죠. 그래서 대규모 자본도 조달을 했고 투자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날 공시해 보면 700억 원 규모의 사무전화선체를 발행을 했었고요. 뭐 시비 발행하면 좋지 못하다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그래도 계속 어떤 투자 목적으로 시비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시비를 발행을 하고 충주 공장 생산 시설 확충에 지금 계속 돈을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현제약 제가 보는 거는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아마 주가는 컨텐츠업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전성이 가장 있는 저는 바이오 기업 꼽으라고 하면 항상 똑같습니다. 아이진과 이현제약 두 회사는 상당히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PER이 297배로 상당히 높습니다. PBR 5.17배. 밸류에이션 자체는 상당히 높은데 지금 현재 투자대가 있던 것이 어떤 기대감으로만 있던 것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내년도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골프존 유딘 홀딩스, 유딘 홀딩스. 자회사 골프존이 비거리 조정 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이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에 들어왔습니다. 카카오의 손자회사인 이제 카카오 VX와 소송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SGM도 있습니다. 비거리 조정 기술 특허 침해가 이루어졌다. 골프존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원래 원심에서는 골프존이 졌는데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골프존 손을 들어주고 원심으로 파기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소식 속에서 골프존 유딘 홀딩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골프존은 좀 많이 못 갔어요. 좀 많이 갈 줄 알았는데 골프존은 3.87%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A루트는 주당 5주에 대한 배정 무상증자 결정을 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주당 5주 엄청나죠. 물론 유보율이 보니까 1532%로 해서 자금은 있어요. 잉여금이 어느 정도 있는데 자본금이 64억이고요. 어느 정도 있지만 주당 5주 좀 과용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분기 실적도 A루트는 적자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매집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조정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겠나.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잡으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조건 무상증자 한다고 해서 우상향으로 쭉 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노지시스. 한국은행이 CBDC 모의 실험 연구 사업 입찰 마감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일주일 앞두고 있으면서 로지시스가 급등했습니다. 요거는 거의 삼성 SDS가 맡을 것으로 예상은 되죠. 그 관계사입니다. 로지시스. 디지털 화폐 관련주죠.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맘스터치. 맘스터치는 최대주주 엑시트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엑시트라는 거는 이제 탈출구, 빠진다, 변경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맘스터치에 대한 이제 매각설이 지금 좀 돌고 있죠. 매각설이. 그래서 사모펀드에서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체결도 했고,
그 사모포트에서 지금 그 맘스터치의 주식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사모펀드에서 지분 양을 늘리다 보니까 유통 주식 수는 줄고 주가는 고평가대가 있고, 예, 그런 지금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맘스터치의 어떤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예, 그런 것은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가지 않겠나,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자리도 적정 주가라 보입니다. 저는 그 PER이 21.08배, 예, 적정 주가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신흥 SEC. 신흥 SEC는 원통형 각형 전지를 만드는 관련 부품 회사입니다. 이제 수요가 원통형이든 각형이든 2차 전지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리튬 이온 전지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보면 삼성 SDI도 지금 상승 곡선에 있고, 예, 지금 3대 배터리 관련사들이 다 지금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정말 못 갔죠. 정말 못 갔는데 이제 갑니다. 이제 가요. 그래서 신흥 SE가, 예,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PER이 13.24배, 예, 저평가 종목. 2차 전지 종목은 저평가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아주 못 가던 종목이 이렇게 한 번씩 탁 가면 좀 불안하긴 하죠. 예, 단기 고점이니까.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NE능률. NE능률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윤석열 관련주죠. 원전 관련해서 윤석열 씨가 이제 계속 활발하게 대선 행보를 이어가면서 NE능률이 조금 올랐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오늘 뭐 올랐는 거는 이제 델타 변이 확산 속에서 수도권 전면 등교 차질이 우려되면서 NE능률이 올랐다, 이렇게 교육 관련주로서, 네, 올랐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장중에 움직였던 준비된 종목은 이것이 다고요. 시외에서 움직였던 종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LS는 윤석열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관련주이기도 하죠, 예전에. 그래서 지금 KLS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물류 사업 50조 원 육성책 발표를 하면서, 예, 삼성 물류 협력 사업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에 따른 어떤 수의 기대감 해서 올랐습니다. 물류 관련주들은 제가 지난 시간 여러 차례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올 연말까지는 물류 대란은 이어갈 것이다. 그렇지만은 순간적인 단기 급등한 종목들은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KLS 시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내일부터 좀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ECS. ECS는 시외에서 6.98% 움직였습니다. 마켓클릭 관련주입니다. 마켓클릭 관련주. 지금 어떤 기조 효과가 있냐면, 쿠팡에 대한 어떤 구매, 뭐라 그래야 되죠? 불매 운동, 예, 그런 게 지금 싹 트고 있어요. 쿠팡 지금 35만 명이 쿠팡 앱을 지웠답니다. 그 기간은 언제냐면 쿠팡 물류 공장 불나고 나서. 사실 쿠팡 뭐 배달원부터 시작해서 좀 말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말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35만 명이 쿠팡 앱을 치우면서 마켓컬리와 쓱으로 갈아탔다고 해요. 그래서 마켓컬리 수혜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단은 마켓컬리 IPO를 발표는 안 했지만 쿠팡을 따라서 나스닥 상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나스닥 둘 중에 하나 고른다고 했죠. 예, 고른다고 했는데 아마 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나스닥으로 상장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켓컬리의 서비스 콜센터를 구축한 ECS가 시외에서 급등을 했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옴니시스템. 옴니시스템 1분기 적자고요. 스마트 시티 관련주입니다. 스마트 시티.
그 스마트 그리마 테마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 스마트 그리마 이게 6월 23일 날 정부에서 700조 원을 들여서 세계 스마트 시티 시장 본격 진출을 하겠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이슈를 던졌죠. 그런 과정 중에서 올랐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관련주, 스마트 그리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뭐 그리고 나서 휴마시스도 좀 올랐는데요. 이거 진타키트 관련주죠. 조정 좀 받다가 다시 했는데 지금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는 휴마시스 주가가 상당히 고점입니다. 고점이에요. 지금 17,900원인데 이게 왜 고점으로 보이냐면 PBR이 10.42배입니다. 10.42배. 어떻게 계산을 하더라도 엄청난 고점 자리다. 휴마시스. 조금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비중 축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 다들 좋은 성투를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 주식닷컴의 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